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분을 모셔서 인생 이야기를 듣는 베나 초대석. 오늘의 초대 손님은 영원한 국수 바둑 세계 챔피언 조훈현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953년 3월 전남 목포생이시고요. 네. 어려서 그 아버님 바둑을 어깨 넘어 훈수하신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뭐 훈수했다기보다는 네. 그 아신 분하고 이제 바둑을 두는데 네. 아빠 그거 구경하고 있다가 아빠 바둑도 네. 이제 가르쳐줘 이제 그렇게 됐죠. 네. 이제 그걸 이제 와전돼 가지고 훈수했다고 했는데 네. 아빠 바둑 한 번 더 이제 그게 시작이었죠 바둑에. 그러면 그 전설의 한마디 아버지 거기다 놓으면 안 되겠어라고는 실화입니까? 그건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아버님이 그렇게 증언을 예, 뭐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그게 저는 뭐 기억이 거의 없고 아버님이 그러셨다는데 근데 그게 이제 바둑 가르쳐서 나하고 한 수도 했는지 네. 그러면 이제 단수죠. 그걸 이제 제일 알기 쉬운 게 단수인데 그걸 이제 훈수를 했는 건지 네. 이제 단수인데 도망가야 돼 해가지고 그거 넣으면 안 된다고 잡힌다고 이제 그래서 훈수를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아버님이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목포 유달기원에 아버님이 조국수를 데리고 가신 거는 기억나십니까? 저도 뭐 간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억에 어설피 그때 뭐 거의 4살 때니까 4살에서 5살 사이에 아마 간 적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주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 그렇죠. 할아버지 분들이 거의 네. 바둑을 두셨기 때문에 요새처럼 뭐 애들이나 젊은 애가 안 두는 게 아니고 거의 뭐 그 은퇴하시고 그래서 앞바닥에서 예, 담배도 피시고 예, 뭐. 그때 뭐 한 4살, 5살짜리 어린애가 바둑 둔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래서 그 지금 생각이 그때 용돈 내지 과자 같은 거를 드신 그런 기억은 어설프신 납니다. 1년 동안 유달기원에서 실전 훈련을 하고 서울로 올라갔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바둑 그 유달기원 출입하신 기억은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바둑 실전 수련하신 건 기간은 기억은 안 나고 네. 가끔 이제 아버님이 가시고 쫓아가고 사실 뭐 저는 바둑보다도 뭐 용돈 주시거나 그걸로 과자 사 먹고 그것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할아버지들이 과자들 가지고 이제 그렇죠. 자기 먹으려고 간식거리로. 또 간식거리를 네. 계셔가지고 그걸 이제 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었지. 그러니까 바둑은 아니었고. 예, 바둑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당시 그 동아일보 국수전 같은 기본은 다 외우셨다면서요? 4살 그랬던 때. 모양이에요. 예. 그 본인은 기억 못하시고? 예, 네. 저는 뭐 기억이 안 나고 가끔 이제 신문에 매일매일 뭐 10수에서 20수 네. 이제 기록 나오는데 그렇죠. 신문 해설도 대제가 있고. 해설도 네. 있고 하는데 너 이제 이런 수순이 이렇다 하면은 복귀해봐라 그러면은 이제 뭐 따라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럼 서울로 아버님이 이제 같이 상경을 해서 송원기원에 예. 들립니다. 예. 그리고 당대 최고수인 조남철 국수를 만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작이 뭐냐면은 그 복복 그 원장님께서 네. 얘는 바둑에 재주가 있으니까 바둑 좀 가르쳐라 하셨고 또 아버님도 이제 그런 생각이셨고 그래서 이제 온 가족 서울로 온 거죠. 네. 예. 그때 뭐 이제 반듯한 기원은 없었거든요. 일반 기원. 일반인이 그렇죠. 뭐 그냥 그렇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유명한다 할까 조남철 선생님이 제일 유명하셨고 네. 그 지금 기억나는 게 물론 그때 상황은 모르겠는데 그 원장님께 제가 뭐 보통 한 5 그분이 제일 센 줄 알았거든요. 그 목포 원장님께 유달기원 원장님. 거기서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세신 분 줄 알고 네. 그분한테 한 5전 6전 날 기억은 했었어요. 그렇게 네. 9전 깔 기억은 없었는데 하루는 아버님이 뭐 꼭 어느 기원 가시더니 네. 뭐 쏙닥쏙닥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한테. 그랬더니 이리 와라 그래서 갔더니 대뜸 9전 깔아라 하니까 그때 좀 분한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 9점이나 그러니까 이거라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든 사람한테 대여섯 점밖에 안 넣는데 갑자기 전또 모르는 사람이 9점 깔아라 하니까 이거 뭐 좀 그 어린 마음에도 이거 뭐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5살 때 기억인데.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속으로는 그냥
만방으로 이겨야지 그 네. 생각밖에 없었어요. 야, 그 기억을 예, 그런데 근데 이게 네. 이제 거꾸로 만방으로 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분했던 네. 나름의 그때 어렸었지만은 나름의 굉장히 분해서 아마 마음속으로는 좀 울었을걸요. 이야, 근데 조남철 국수께서 예. 5살짜리 어린아이한테 한 판도 아니고 2판이나 지도대국을 해준 거는 굉장히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례적인 진 일환인가요? 거는 저는 뭐 두 판까지는 몰라도 네. 뭐 하여튼 그때 아홉 점 각으로 만방으로 진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네. 하여튼 분한 기억밖에 없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버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네. 그분이 이제 조남철 선생입니다. 예. 이제 그래가지고 좀 이해는 했죠. 아, 내가 네, 그 놔보던 기부의 주인공이었구나. 예, 뭐 이제 그래서 이해를 했죠. 네. 예, 아마 전혀 몰랐다 그러면 아마 완전히 실망했을 거예요. 아버님 함자가 이제 규자 상자를 예, 쓰시는데 이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에는 그 아버님께서 채소 장사를 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예.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저 대학까지 졸업하신 인텔리. 예, 그 당시 뭐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네. 그 목포에서는 상당히 요새 말로는 재벌이었죠. 네. 부자였는데 뭐 그 아버님 형제들이 3분 계셨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3분 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네, 그 정도로 잘 예, 사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도에서 한 사람 가기가 힘들었거든요. 왜 네. 유학 간다는 게 요새야 흔하지만은 네. 그 당시만 해도 그 도에서 한두 사람 갔는데 전라도에서 그냥 네. 삼형제를 다 유학을 보냈었으니까 이제 괜찮게 사시고 있죠. 그렇죠. 예. 인천 김성수 대과, 예. 목포의 그 조선생님 대과, 또 목포의 그 윤심덕과의 그 김우진 극작가 예, 목포 예, 출신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이 지물포도 하시고 고무공장도 예. 하셨는데 잘 안 되고. 예, 이제 6.25 전쟁에 네. 나고 나서 이제 뭐 제주도도 이제 이제 피난 가게 됐고 또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짐을 보든지 무슨 그 주종 공자를 하셨는데 이 사업에는 저기 그 네, 재능이 없으셔가지고 망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문시장에서 채소 장사하시면서 뭐 생활은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는 9살 때 입단을 합니다. 네. 한국기원. 예, 예. 이게 지금 세계 최고 기록이죠. 아마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깨지지 않는. 예, 아직. 그러면은 한국기원을 좀 출입을 하시다가 이제 입단대회 출전을 한 건가요? 네. 뭐 그때부터 약간 한국견이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뭐 그 원생 비슷하게 있었어요. 한국견 네. 출입하는 아마 그때 한 5-6명 기억이 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당시는 요새는 원생끼리만 그 프로 기사를 뽑는데 네, 그 당시는 입단 일반하고 대회. 같이 일반 대회하고 같이 했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만 9살 때 그 대회에 그 출전을 해가지고 이제 우승을 해가지고 입단을 하게 되죠. 62년에 입단한 9살 소년 조훈현은 1963년에 일본 유학길에 네. 오릅니다. 그 당시 일본 바둑은 한국 바둑과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맞습니다. 강했고 예. 문화도 아주 찬란했습니다. 예. 어떻게 이게 선이 닿아서 또 가시게 된 건가요? 그게 이제 그 일본에 계시는 교포분이 계셨어요. 네. 예, 또 바둑 좋아하시는 교포분이 계셔가지고. 박순조 선생님. 예, 박순조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바둑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아버님하고 얘가 그 재주가 있는 것 같으니까 기왕이면 일본에서 네. 유학 보내서 키워보는 게 어떻게 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아버님이 그 일본 유학을 갔다 오셔가지고 일본 사회를 알아요. 네. 그리고 바둑도 배우셨고 그래가지고 기왕이면 한번 키워보자 해가지고 네. 이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이제 비행기표 사주고. 그거 모르겠어요.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게 그랬어요? 나와요. 네. 그랬나요? 네,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아마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네. 예. 일본에서는 처음에 그 기타니 미노루 선생이라는 분 문화로 들어가기로 얘기가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뭐 확실하게 한 게 아니고 네. 조남철 선생님이 기단이 문화였었어요. 그렇죠. 그래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 바둑계를 키웠는데 그 한국 그 기사가 가면은 거의 기단이 문화로
가게 돼 있은 거예요. 김인 구단도 도 기타님을 그렇고 윤기현 네. 구단도 네. 그렇고 조치훈. 조치훈도 그렇고 네. 해서 하여튼 한국 사람이면 무조건 그 기단님하고 들어가는 게 보통이었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일본을 가기 때문에 기단이 선생 이름도 알았고 의뢰 또 거기에 가겠지 생각을 했고 네. 또 기단이 선생도 뭐 일설에 의하면은 한 자리를 누가 오니까 한국에서 한 자리를 마련해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일본 바둑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세고의 겐사쿠 예, 선생님. 예. 구단 예. 영원한 스승이지 네, 시죠 맞습니다. 조국수님한테는 내 제자로 받아들인 네. 우리 집에 살아라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어르신이니까 그냥 한마디로 결정이 난 건데 이분도 지도대국을 두 판이나 예, 또 이제, 주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운명이 장난인데요. 네. 이게 또 데려가신 분이 이제 거기서 만난 분인데 교포분인데 또 여서로 말하자면 검색을 한 거예요. 네. 물론 기타인 선생님도 훌륭하시지만은 그 윗분이 안 계시는가, 더 윗분이 안 계시는가, 더 네. 이게 딱 치니까 세고겐사쿠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기왕이면 더 좋은 말하자면 네. 높으신 분한테 가자 해가지고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어느 날 데려간 거죠. 아, 소개장이나 이런 그런 것도 게 없이. 없이. 네. 그러니까 기다린 선생님한테는 가면 바로 됐을 텐데 네. 그냥 이쪽이 더 말하자면 그 더 훌륭하신 분이고 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때 나이가 73세인가 그러셨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거기에다 외국인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꼬마가 데려봐서 이거 뭐 제자로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네. 저도 뭐 지금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분은 근데 네. 이제 딱 가서 그런데 이제 모처럼 왔으니까 뭐 어떤 그건지 몰라도 한 판 두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이제 가르쳐 줄게 뭐 쓰든지 한번 두자 해가지고 이제 한번 배우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석점을 한번 더 봐라 그래가지고 석점 났는데 다행히 이겼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2점으로 한번 아 이거 치수가 안 맞는다 네. 하면서 2점으로 다시 한번 두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점으로 다시 이겼거든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내일 죽을지 몰라도 죽을 때까지 너를 키워보겠다 이제 그래 하셨죠. 오늘 그냥 짐 풀러라 우리 집에. 예. 그날부터 그날부터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세고의 겐사쿠 구단은 그 당시에도 이미 1년에 바둑을 한두 판밖에 안 두시던 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날- 은퇴는 네. 진작에 하셨고 프로들은 이제 네. 아마추어 그 바둑 보고를 위해서 예 하신 분이고 네.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게 그 당시는 뭐 아무 소리인지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 그 참 가슴에 와닿는 게 바둑은 중국에서 생겨가지고 한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네. 들어왔다. 그런데 나는 일본 제자를 키웠고 하시모토 우다르는 제자를 키웠고 중국에서는 천재 오청원을 네. 키웠다. 한국에서는 인연이 없었는데 네가 마침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키움으로써 그 바둑에 대한 그 네. 지나온 그 은혜가 은혜를 이뤄서 갚게 되겠다 네. 됐다 하면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제 키워주신 건데 그 당시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만은 네. 갈수록 커갈수록 그 말씀이 지금도 와닿거든요. 이 세고의 겐사쿠 구단은 평생 제자 3명 받았습니다. 예. 딱 오청원, 하시모토, 우타로, 조훈현 세 분인데 세 분 다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건 제자보는 안목이 있으신 건가요? 일단 그거 첫째가 그거고요. 네. 둘째는 말하자면 그 2류나 3류 된 제자는 네 인생이 불쌍하기 때문에 키울 수 없다. 딴 데로 가든지 네. 맞아요. 바둑에 있으면 딴 제자로 가든지 아니면은 딴 길로 가라. 그 너는 정상은 안 되니까 네. 그거는 사실 인생으로서 불쌍하다. 그래서 키울 수 없다 해가지고 네. 인류 될 제목이 아니면은 아예 받질 않았죠. 이제 생각하니까. 11살짜리 소년이랑 바둑 2판 두어보고 그거를 알아보신 것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 예, 아닙니까? 운이 좋은 거죠. 네. 그 오청원 구단의 제자로 예내위 구단, 예. 여류 구단, 네, 거기. 뭐 중국 기원과 불화가 있어서 이제 10몇 년 동안 네. 떠돌았는데 그때 한국 기원에 조훈현 국수께 예. 사숙이라고 하면서 도움을 청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조금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문화라 할까 모든 게 개방이 안 돼 있어가지고 좀 그 기원 자체가 좀 폐쇄적이었어요. 각 나라도. 네. 일본도 아예 또 한 가지는 너무 세가지고 네. 여자로서는 여러 기사는 너무 셌어요. 세계 최강이었죠. 예, 그것도 최강이죠. 수십 그 년 당시도 동안. 상대가 없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는 뭐 여러모로 중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또 그 기존에 받아주게 되면 일본 기회 다 휩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특히 여러 기사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둑을 못 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프로 기사가 바둑을 네. 못 두면은 사실 그렇죠.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바둑을 둬야지 프로 기사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왔는데 그때만 해도 조금 뭐 우리 한국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사실 세면 더 사실 설득한 게 그래였어요. 사실 바둑이 세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약하면은 아무리 선수 네. 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사실 세면 쓸수록 타이틀을 따면은 그 좋은 사람한테 거죠. 배운 게 그거 배워라. 우리가 무슨 그 사람한테 타이틀 뺏긴다 해서 지금 작은 문제지. 네. 미래에 가서는 배워가지고 그 사람이 이길수록 노력한 게 더 중요한 거지. 뭐 그 사람 받아주고 안 받으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더 강하면 강할수록 받아준다는 게 생각이다. 지금 사실 일본은 그 당시만 해도 일본에도 지고 중국에서 전 거 아닙니까? 여러 기사들이. 한국 바둑이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네. 물론 뭐 일본 바둑도 그렇지만 배워라. 얼마나 좋은 기회냐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또 뭐 그게 이제 와서는 그게 옳은 얘기가 됐거든요. 네. 그거 배워가지고 그 루이나이한테 이기고 또 지금 최강의 한국 아닙니까? 지금 예, 여류 바둑은? 여류 네. 바둑에서는 지금 한국이 최고로 됐거든요. 거꾸로.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맞은 것 같고 또 사실 일조도 됐고 해가지고 아마 네.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1살 소녀는 이제 세고의 겐사쿠 문화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계시는 거죠? 약 10년 있어요. 같이 이제 생활을 예, 한 건데 그렇습니다. 예. 며느님인 마마짱과 예. 강아지 벤케이. 예. 그 벤케이 강아지는 조국수께서 그 집에 내제자가 된 다음에 들어온 예, 강아지가요? 들어왔습니다. 좀 늦게 왔죠. 늦게 왔는데. 3개월짜리 강아지, 검정색. 예, 이제 제 혼자니까 네. 이제 그때는 뭐 제자도 없고 뭐 애기 뭐 애라고는 혼자밖에 없으니까 네. 너 심심할 테니까 이제 저기 친구 하라 해가지고 저 벤케라는 강아지를 하나 산책도 3개월짜리 시키고. 들어 아키타켄이라고 네. 이제 일본에서 유명한 건데 그걸 한 마리 해가지고 예, 사주셔가지고 한 6년 정도 키웠는데 강아지와 더불어. 예, 네. 제가 오는 바람에 한국에 나오는 바람에 네. 이게 이제 그 주인을 못 잊어가지고 네. 딱 이제 와버렸으니까 네. 이게 좀 병에 걸려가지고 네. 사실 하늘나라로 가버린. 예, 네, 그래서 벤케이. 안타깝게도 네. 한 3개월인가 6개월 지나서 바로 갔는데 사실 그 참 유일하게 생각나는 그거. 일본에서 가장 정을 붙였던 예. 그 세고의 겐사쿠 구단이 며느님과 사셨다고 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아드님이 히로시마 원폭 때에 사망을 했더라고요. 아니. 아닌가요? 예. 아드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아, 아드님이요? 예, 아. 같이 살아가지고. 아, 그럼 요거 히로시마, 제가, 예. 네, 잘못된 기록을 본 히로시마에서는 저기 원폭 때문에 좀 지장이 있었어요. 피해. 아, 본인이? 피폭을. 예, 네, 본인이 네, 그랬고, 살기는 이제 아드님과 아들하고 같이. 이제 네. 동경으로 와서 이제 사신 거고. 단지 이제 며느리가 더 유명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며느리가 다 모든 걸. 아, 그렇군요. 더 키워줬고 해서, 네. 예. 아마, 알겠습니다. 예. 유명한 친구분이 계시죠? 그 세고의 겐사쿠 구단에 가와바다 야스나리. 네네. 노벨상을 받은 소설가. 예. 집에도 가끔 놀러 오고 했습니다. 저 기억은 별로 없어요. 오셨는지 몰라도 네. 저는 그 당시 누군지도 몰라 뵙고 네. 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거는 이제 모르겠고 네. 하여튼 그거는 그런데 오랜 인연이 있었을 거예요. 그 바둑도 좋아하셨고 많이 이분 저- 예, 네. 굉장히 그거 하시고 또 바둑 소설도 하나 예, 명인이라는 네. 저자도 아마 그 근데 이분 때문에 저희 선생님도 조금 하루라도 일찍 돌아가셨고 아, 저 가와바다 예, 야스나리 가서도 자살을 네. 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가스를 몰고 아마 또 이제 자살을 했고 그걸 신문에 보고 네. 다음 날 우리 선생님이 또 이제 목을 메고 자살하셨거든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마 제일 안타까운 건 하나는 제가 사실 일본에 계속 있었으면은 아마 천수는 누리셨을 거예요. 그냥
본인 스스로 자살은 안 하셨는데 아마 제가 사실- 제일 죄스러운 게 아마 저 때문에 좀 일찍 돌아가신 게 제일 선생님한테 죄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사실 이걸 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유서 2통이 그때 공개가 맞습니다.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 통은 이제 남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는 예, 몸이 맞습니다. 돼가니까 자진하겠다는 거였고, 두 번째 유서는 조훈현을 예. 부디 일본으로 다시 데려와서 맞습니다. 꼭 옆에. 대성을 시켜다오라고 네, 부탁을 예. 이 군복무 때문에 이제 한국에 오신 예, 건데. 그렇습니다. 일본 얘기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후지사와 슈코, 예, 또 이제 그 제2의 스승님이라고 그러죠. 기행과 예. 그 음주, 도박, 가무, 또 뭐 여성 편력, 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어느 정도냐면요. 네. 원래 그 주, 술, 색, 네. 여자, 네. 잡기, 네, 그러니까 노름. 그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인생 망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세 세 개를 개를 다. 다 통달하신 분이에요. 네. 여자는 본부인과 뭐 두 번째 부인이 거의 본부인처럼 해가지고 행사를 하면은 두 분을 모시고 나와요. 아, 그것도 또 예, 그래서 거의 그 지금 도덕관념으로는 이해가 안 틀리죠. 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예, 네. 뭐 육순잔치 한다든가 무슨 시상식을 한다 그러면요 부인이 나오면 양쪽으로 모시고 이 네. 본부인하고 그래가지고 됐고 또 생활비를 주는 것이 두 분 있어요. 아, 지금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네 분한테 이게 생활비를 일단 생활비 정식으로 매달 나가는 거는 네 분이에요. 네, 예. 그 이제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저도 관심도 없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생활비 주는 게 네 분이에요. 근데 무슨 마작, 포커 이런 것도 그러니까 노름도 이게 이제 술은 뭐냐면은 위스키를 갖다가 네, 박스로 사요. 그러면서 최소한 기본이 하루에 한 병 내지 한 잔이 아니고 한 병 내지 두 잔이에요. 위스키를 이게 하루에. 네, 그러니까 뭐 사무실에 10시에 가면 오라 그러면 가잖아요. 그럼 네. 그때부터 취해 있어요. 아침부터 아침부터 뭐 벌써 따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녁까지 공부를 하는데 하여튼 한 병 내지 두 명은 없으셔요. 아, 음주하면서도 바둑 공부가 됐군요. 아니 이제 중독자니까 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 정도고 노름은 마장은 안 했는데 유일하게 안 했는데 딴 거는 다 하시고 이제 주로 경륜, 경마, 경정 이제 그거는 주로 가서 직접 전부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다 이제 유명하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얼마 좀 가져가면 떨어지면 와야 되면 괜찮은데. 남들이 이제 얼굴을 아니까 빌려주는 그러니까 거고. 이제 딱 이 말하자면 고리업자가 보면은 유명하니까 아우 장 선생님이 네. 좀 드시죠. 딱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벌써.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열흘인데 한 달에 1알인데 최고 비싼 거는 하루에 1알이에요. 복리로 그것도. 아, 이게 경마장, 일본 경마장의 그게, 고리. 예. 근데 이게 무시무시하네. 사람이란 게, 예. 사람이라는 게 딱 하루에 아무리 1알이라도 이게 맞춰가지고 따고 갚으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될 것 뭐 같거든요. 하고 또 솔직히 뭐 다 잃더라도 내일 네. 갚으면 되는데 네. 이게 제대로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이게 그럼요. 또 뭐 돈도 네.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프로기사가 인생도 재벌도 아니고 인생도 맘대로 안 되는데 도박은 더 예, 맘대로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은 이제 한 5일이나 엄청난, 열흘 네. 되면은 이제 배보다 배꼽이 터져지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네. 결국은 거기가 뭐 1억엔인가 하여튼 뭐 10억엔인가 집을 갖다가 날라갔었고 아사쿠사에 좋은 집이 네.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날라가지고 빚쟁이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로 쫓겨나고 해가지고 집이 날라갔고 하여튼 인생의 3배는 사신 분이에요. 이분이 덤벼라 훈현, 그러니까 덤벼라 쿤켄이라고 하면서 예. 엄청나게 속기 지도 대곡도 예, 많이 해주시고, 예. 그리고 1977년에 저 예, 바지 그 유명- 뒷주머니에 예. 술 한 병 예. 끼워놓고 나 조훈현 보고 싶어서 왔다. 예. 네, 입국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이제 술 드시다가 갑자기 제 생각에 나지 우시는 거예요, 이게. 네. 보고 싶다고. 네. 근데 그 사모님께서 야, 나는 그때 군대 때문에 못 나왔어요. 여러모로 그 당시 그 사정에서 우리나라 사정에서 일본은 못 갔고 그랬더니 그 부인께서 아, 그러면 당신이 가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 생각을 못 네. 하신 거예요, 네. 그냥. 그래가지고, 그렇네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票사가지고 그냥 여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술 드시다가 예, 첫 비행기 메시아 예, 해가지고 가가지고 오신 건데 네. 아무리 가까운 나라다 하지만은 그 외국에 한국도 그거 아닙니까? 그 네. 외국인데 보통 치약 칫솔 뭐 갈아입고 뭐 가방 여행 속옷, 가방 뭐, 속옷 네. 뭐 그런 거 보통 하나씩은 가자. 아무리 그것 하면 우리도 지방 갈 때 하루 잔다 그러면 네. 그런데 근데 그거 하나 없이 그래서 그 세관원이 짐이 어딨냐 그랬더니 먹다 남은 위스키병 하나 네. 그것도 이제 비행기 안에서 다 드신 네. 거야. 조금 그거 위스키 이 짐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 해가지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김포 개항일에 그런 최초로. 손님이 처음이라 그러네. 뭐 아마 그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모셔가지고 그 지금도 그 거기 모셨는데 서린 호텔. 예, 서린 호텔 네. 모셨는데 이제 2박 3일 동안 계셨는데 그래도 모처럼 한국에 오셨으니까 네. 관광을 가시죠 이제.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손님으로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맛있는 거나 사드리고 관광객. 그랬더니 야 이놈은 너 보러 왔지 내가 관광하러 왔냐고 바둑판 가져오라고. 네. 그 2박 3일 동안 바둑만 바둑만 드시고 바둑만 뭐 복귀하고 바둑 얘기하고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계속 했고 이제 가시면서 네가 바둑이 썩었더라면은 네. 아주 혼내주라고 일본에 왔는데 그나마 그래도 덜 썩었다고 안심하고 나 네. 귀국하겠다 해가지고 그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다른 예정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이 후지사와 선생님 때문에 그 세고의 문화에서 한번 파문당할 예. 뻔합니다. 그 유명한 예. 15살 때 내기 바둑 사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내기 바둑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분물일이에요. 프로 기사가. 그때는 일본 기원 입단을 또 따로 하신 거죠. 아 그렇죠. 따로 이제 가서 네. 3년 후에 또 한국견 2단으로 있다가 네. 이제 일본에서 상급을 받아가지고 원생 상급 네. 받아가지고 3년 후에 66년에 예, 일본 기원. 13살 때 네. 이제 또 따로 입단을 했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일본 양국에서 모두 프로기사 입단 대회를 통과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유일합니다. 네. 이제 그랬는데 15살 때인가 그 이제 그 영구에 그 이제 그 인연이 돼가지고 네. 어느 선배분이 그 후지사 선생님한테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야, 얘 누구냐 그랬더니 뭐 그래도 제법 둔다는 애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인연이 돼. 한번 두자 해가지고 그때 또 솔직히 초속기로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또 야 내일부터 내가 가르쳐줄게 뭐 우리 집에 와 이제 네. 그러니까 연구에 와 해가지고 해서 이제 연구에 나가게 됐고 매일처럼 이제 나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연구했던 날 그 이제 연구 끝나고 이제 우리도 연습 바둑을 많이 하거든요. 네. 속기로 그런데 갑자기 그 선배분이 내기 바둑 두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네. 뭐 심심하니까 100엔짜리 두자 이거예요 내기를. 그렇죠. 100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다지 시대가 오래됐다 해도 100엔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뭐.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한테 내기 한번 안 된다 그래서 이론이라도 안 된다 그래서 안 둡니다 그랬더니 네. 구티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둔다 그러니까 선생님 쓰고 후지사 선생님이 내가 책임질게 도도 네. 돼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이제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분이 제일 선생님이니까 네. 어떻게 해요? 네. 얘 뒀단 말이에요. 6판을 넣었어요. 그래서 600원 이겼죠. 그러니까 6판을 다 예. 이기신 거예요. 야, 승부의 세계는 냉혹하고. 네, 뭐 하여튼 그랬는데 네. 이 선배 그 기사분이 네. 이제 기원해서 네.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나도 제법 두는데 네. 내가 6판을 네. 조모 씨한테 졌다. 네. 이 꼬마한테 졌다. 그래서 600원 뺏겼다. 네. 내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좋게 말하자면 이런 센 애가 있어 그렇게 자랑을 한 건데 네. 그 옆에서 들으신 분이 그 기자가 선생님한테 잃는 거예요. 맞아. 가서 내 제자가. 당신 제자가 네. 내기 바둑 뒀더라. 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냥 당일날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네. 갔더니 내기 바둑 뒀나? 네. 둔 건 사실이잖아. 네. 어쨌든 그게 1원짜리든 뭐 그렇죠. 10,000원짜리든 내기 바둑은 사실이니까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가래요. 이야. 변명도 필요 없고. 네. 딱 한마디. 딱 한 마디 나가라.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급하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기도 정신에 어긋난 행위를 했는 건 애는 가르칠 필요도 키워줄 필요도 없다. 너는 그 잘못을 했기 때문에 키울 필요가 없다. 네.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15살 때. 예. 네. 아 정말 이제 막막한 거죠. 저는 이게 뭐 네. 책임졌다 하는데 할 수도 없고 네. 일단 그 선생님은 세고의 선생님 때문에 그때 진짜 혼났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일단 나와야 돼서 이제 아시는 그 한국 식당 집에서 이제 뒤에서 접시는 그 애들 네. 접시 그 닦고. 안에서 접시 닦고 같은 직원들하고 거기서 이제 뭐 요리를 못 만드니까 네. 그 접시는 많이 나오대요. 하여튼 손님들. 근데 그거 열심히 이제 따서 한 2주인가 3주 후에 네. 그래도 억지로 어떻게 해서 다시 용서를 빌고 다시 들어갔죠. 그게- 그때 이거는 저도 억울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도. 그렇죠. 물론 뭐 제 잘못은 있지만. 아니, 끝까지 안 둔다고. 네. 아, 이거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네. 상황에서. 그래서 저도 물론 제명은 당했지만, 파문은 당했지만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때 후지사와 슈코 구단과 예. 그 내기바둑 6연패 6판 연속으로 진 아베 요시테르 예, 6단이 예. 직접 이제 그 세고의 선생님 찾아가서 손이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고 아무튼 찾아오지는 않았었고. 자초지종을 아마, 설명을 뭐, 하고 네. 뭐 그랬으니까 뭐 전화가 했을지는 모르지만 찾아가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아베 요시테루 6단은 만화가 아베 요시토시의 아버지입니다. 예, 그리고 딸도 뭐 바둑 기사. 지금 회사됐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억울하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근데 지금 이해하는 거는 네. 사실 그 선생님 말씀도 옳아요. 그게 키워줄 필요도 없고 키울 생각도 없다는 게 어긋났기 때문에 기도 정신에 어긋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말아요. 어떤 경우든 그 이해는 하죠. 예. 별 생각이 다 드셨겠네요. 부모님한테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한국은 내가 굉장히 앞이 깜깜했죠. 솔직히 저 가야 되나. 가면은 사실 그 당시만은 뭐 군대 왔을 때도 똑같은 심정이었지만은 네. 사실 그 인생 끝장나는 마찬가지거든요. 내 미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정말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었죠. 이 내기바둑 사건은 굉장히 좀 억울하신데 파친코 사건은 그러면 덜 억울하신 겁니까? 그거는 제 자신 뭐 빠진거보다는 이제 마장 쪽인데 네. 그거는 뭐 제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때도 용서를 해주신 건가요, 선생님이? 그때는 그러니까 이 기도 정신이라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네. 기도 정신이라고는 바둑 자체가 기도 정신이 내기 바둑을 안 되는 그것이 네. 내가 술 좀 먹지 말은 것 좀 먹었다. 네. 담배 네. 피지 말라 했다 해서 말하자면 끝은 그거하고는 조금 진짜 정신이 틀리죠. 네. 내기바둑은 바둑 자체를 자체의 모독한 거다. 바둑 기도 정신에 잘못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끝나는 거고 우리가 뭐 교통위반했다 해서 약간 네. 했다 해서 그거 잘못은 너 한 뭐 거지만 이 정지선 1mm 더 나갔다 해서 너 네. 위반했어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이제 이런 거는 좀 우리도 뭐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뭐 약간 술도 뭐 남모르게 먹고 말하자면 담배도 피고 화장실 가서 뭐 화장실 그랬을 중고생들, 때 너 무조건 퇴학이다 뭐 경고 정도로 끝나지 퇴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틀리죠.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학교는 다니신 거죠? 예, 중학교까지 네. 의무교육 이라 생각했고 고등학교는 그냥 고등학교는 네. 너는 어차피 바둑 공부로 왔지 학문으로 온 건 아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바둑 공부하는 게 낫지 않느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안 가고 바둑 공부를 하게 됐죠. 72년에 귀국을 합니다. 병역 문제로. 네. 그래서 73년 8월에 이제 공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군 입대 후에 스승께서 자진하셨다는 예, 맞습니다. 소식을 입대. 이제 못 갔죠. 네, 그렇죠. 예, 아니 그 당시 당시에는 이제 군에 걸리면 무조건 네. 못 갔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벤게이도 예, 바로. 네. 그때 굉장히 서럽게 흐느끼셨다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 선생님한테 죄송한 말씀인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 들을 때는 그냥 멍 상태뿐이었어요. 이게 말하자면 일어나지 않는 이가 일어난 네.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뭐 상상 불가.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 엄청난 일이 당하면은 그렇죠. 그냥 사람이 멍한 상태지 네. 이걸 뭐 어떻게 한다는 그게 아니고
그냥 남의 나라 일인 거예요. 이게 내 자신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고 딴 사람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고 그래 뭐 그런 느낌이었지. 이거 큰일 났다. 뭐 그러니까 이게 죄송하지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지 뭐 이거 아이고 뭐 슬프다 기쁘다 뭐 그런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땐 또 입대 초창기니까. 네, 그래 이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나중에 조금 정신 차리고 나서는 그렇지. 근데 이거 나중에 이제 뭐 선생님 얘기도 쓰고 이제 그 편지가 그 할머니 편지 뭐 뱅키에도 죽었단다 하니까 그 순간 눈이 촉 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금 이게 사람이 못돼서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래서 일본 바둑계 그 당시 이제 일본 프로 5단이었는데 일본 바둑계가 조훈현 국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일본 그 기사 주소록 연감에 조훈현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주소는 귀국중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감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귀국중이라는 건 다시 와라라는 뜻이에요. 아니 원래 애초 계획은 군대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군대 복무 마치고 일본으로 갈 예정이었었어요. 그렇게 얘기도 됐었고 그래서 일본 기원의 그 적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둔 거죠. 그래서 일본 기원도 그것도 이제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냥 일본 기원 소속 그냥 귀국중 그렇게 이제 게재가 된 거고요. 책에 한 10년 동안 그렇게 됐고. 아무튼 일본에서도 1969년 일본 기도상 신인상 수상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공군 복무할 때 또 일생의 인연을 한 사람 만납니다. 차민수 사단입니다. 그 올인의 주인공. 근데 두 분이 거기서 한 부대에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됐다는 것도 참 이게 저도 특별한 굉장히 인연이네요. 인연이었어요. 원래 뭐 한국에 와가지고 그 친구하고 이제 처음 알게 됐고 뭐 김인국 스님하고 친하고 돼서 그 친구가 또 모든 면에서 기재가 있었어요. 이게 기재도 있었고 모든 면에서 해서 이제 군대 들어가기 전에 자주 이제 만났었고 자주 매일처럼 놀았는데 군대 입대하고 나서 또 누가 있더라고요. 얼굴 많이 본 얼굴이 있어가지고 그때 육군 그쪽은 많이 생겨났었거든요. 근데 공군은 이제 그때 처음 생겼는데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되고 맨날 이제 거기 또 PX에서 또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PX에서 근무를 하는데 딴 사람한테는 맨날 그 물건 없다고 잘 안 파는데 이제 내가 가면은 뭐든지 있는 거죠. 없는 게 없는 거고 또 점심 때 뭐 1시간이지 않습니까? 휴식 시간이. 그럼 뭐 우리야 뭐 빨리 먹잖아요. 군대 있을 때. 뭐 10분, 15분이면 뭐 1시간 동안만.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또 바둑 한 판 서로가 이제 문 닫아 놓고 이제 1시간 동안 쉬니까 이제 맨날 바둑 두고. 그때는 차민수 사단이 입단 전이었죠? 했습니다. 입단 후였나요? 했습니다. 그럼 프로 바둑 기사들이 연습되고 둔 거네요? 그러니까 맨날 그때도 내기 바둑을 뒀을 거예요. 그래서 뭐 과자든 뭐든 뺏어 먹을 생각이 납니다. 연세 드시고도 두 분이 내기 바둑 두시는 거를 본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이제 그때는 물론 뭐 해서는 안 되지만 이제 재미로. 근데 두 분이 바둑 두는 걸 옆에서 본 증언자에 의하면 주국수께서 반 재미삼아 반 장난삼아 이기자마자 바로 10,000원 딱 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시더랬는데요. 그러진 않아요. 상대를 자극하려고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두 분이 워낙 이제 친하시니까 재미삼아. 더 약 올린 게 있어요. 이제 어쩌다 기분 맞춰주려고 이게 손님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백전백선하면 안 잔다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이제 서비스로 이제 뭐 3판 넣으면 이제 1판 정도 두 판이고 져주고 뭐 5판 되면 3판이고 4판이고 한 판씩 이제 뭐 져주는 것도 있고 뭐 지는 것도 있지만 져주는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주니까 거기다 사인을 하라 이거예요. 항복문서를 항복문 쓰라고. 차민수 사단이 그게 더 약 오르죠.
이건 그럼 조모 씨가 진 거다 져서 준 거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졌을 때 준 거엔 사인 안 해주고. 그럼요. 그건 네. 할 이유가 없고 저도 받을 이유는 네. 없지만 또 어쩌다 져주니까 또 이제. 그럼 그 돈은 안 쓰고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그렇죠. 항상 이제 꺼내서 남 앞에서 이렇게 탁 놓고. 남한테는 또 뭐 뒷소식이 네. 남한테는 맨날 이기는 거예요. 이게 증거 여기 있다. 내가 내기바둑 두면 항상 이긴다. 이게 이 증거가 여기 있다 네. 해가지고 또 남한테는 이게 보여주고 다녀. 여튼 사연이 많습니다. 네. 그 한국어에 굉장히 서툴러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맞습니다. 일본에서 9살 때부터 11살 때 건너가서 이제 그 뭐 10년 있다가 오신 거니까 처음에는 엄마 아빠는 생각나는데 누나 동생이 잘 생각 안 나더라. 뭐 거의 잊어먹었어요. 나눠 몇 개. 그 굉장히 우울하셨겠네요. 이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힘들죠. 네. 그리고 일본은 프로 바둑 기사 같으면은 60대, 70대 사회 저명 인사도 와서 이렇게 깊숙이 전하고. 그러니까 제일 선생님, 놀란 게 제가 딱 입단을 했거든요. 13살 때. 그러니까 그 후원회, 우리 선생님 후원회가 있었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쟁쟁하신 분이에요. 네. 뭐 재산. 그러니까 나이도 또 뭐 조금 비슷하든가 어리시니까 얼마나 나이들이 많겠어요. 저는 13살이고. 근데 그렇게 바둑을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러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딱 입단을 하니까 너도 한번 이제 지도를 해도 된다. 프로니까 내 대신에 지도해달라 이제 했는데 딱 앉자마자 무릎 꿇고 조선생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조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많이 해봤지 무슨 제가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나이 지긋한 그게 많이 지긋하지 뭐 할아버지죠. 뭐 우리 선생님 나이. 그러니까 제 자신 놀래버린 거예요. 도대체 누가 선생님인지 누굴 찾는 거지. 우리 세권 선생님 찾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조라는 거는 희성이니까 조 선생님은 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일단 사범이라는 거는 그건 이제 초단되면 사범이라는 거는 어렵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얼른 맞추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일 놀라는 게 뭔가 이제 그렇게 커왔는데 지내왔는데 한국에 와서는 자네 몇 살이야 뭐 이런 그러니까 거부터 딱 어깨치면서 자네 몇 살에 뭐 바둑 한 수 하세. 프로 기사한테. 뭐 그냥 그냥 공짜로 그냥. 그러니까 안 줄 수도 없고. 그것도 뭐 그냥 그렇게 나오니까 저는 뭐 한 거예요. 이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크니까. 물론 뭐 여기에 뭐 보니까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재벌 총수나 뭐 장관급 분들이 그냥 나이도 뭐 70, 80 먹으신 분들이 13살짜리한테 무릎 꿇고 선생님 한수 하는데 여기서는 별별 없는 그냥 하는데 조금 나이가 그때 제가 20살이었으니까 조금만 많아도 어이 조군 한수 하재 그렇게 나오니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욕할 수도 없는 거고 말도 안 통하고 그냥 내내로 끝났지만 정말 그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혼동을 했었죠. 일본에서는 좀 쾌활한 성격이셨다면서요. 근데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는 이제 처음에 좀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말도 안 통하고 생활도 틀리니까 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죠. 남의 사정은 모르고 왜 한국말 까먹어 이러면 참 오자마자 공항에서 그 소리 들었어요. 공항 치고 그때는 왜 한국말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적은 한국 사람이고 파스포드는 그렇게 해서 여권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국 사람으로 돼 있고 근데 말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한국말 해봐야 전혀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저쪽도 짜증나고 또 그 당시에는 또 제가 10년 동안 그 한 걸 갖다가 짐을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꽁꽁이 쌌는데 그 당시만 해도 다 쬐거든요. 그렇죠. 다 쬐가지고 선물 포장한 것도 다 찢어가지고 뭐 싸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싸지지도 않았어요. 지금 하고는 전혀 틀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꼼꼼히 싸고 포장까지 했는데 다 찢어버리고 그것도 하나씩 해가지고 요새야 또 잘 돼 있죠. 좀 이렇게 펼쳐 놓으면 다시 닫아주고 뭐 끈도 주고 테이프도 주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어요. 제일 황당한 게 그냥 조사하면 끝나가지고 하나씩 제꼈는데 이렇게 산더미 좀 쌓이고 제가 10년 동안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분명히 모르지만 욕한 게 한국말 못했다고 아마 일본말 했는지도 모르지만은
딱 그러니까 참 저는 억울한 거죠. 말도 못하겠고. 일본말 때문에 공개적으로 욕먹으신 적도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예를 들면 한국 챔피언이 된 다음에 이제 아 그렇죠. 네, 이 공개 해설을 하는데 네. 나도 모르게 아다리, 네. 단수, 네. 아다리 뭐 시초, 축, 뭐 일본 거의 그 당시만 해도 그 일본 그 용어들을 많이 썼어요. 그렇죠. 뭐 그게 뭐 바둑을 둔다든가 뭐 복귀를 한다든가 기원에서는 그게 일본 말이 네. 유행했어요. 말하자면 사실 뭐 다방에 가서는 가오마담 그런 그게 지금도 무슨 지금도 뭐 쓰고 뭐 그렇고 스매끼리 그렇게 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했는데 나도 뭐 그러니까 보통 그게 네. 편히 쓰는 말이죠.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 단수를 갖다가 아다리가 네. 뭐 어쩌고 뭐 이빠이 뭐 이거 제가 기억하는 게 집에 이빠이 뭐 네. 났습니다 하는지 뭐 그걸 하니까 완전히 이제 항의를 받은 거죠. 그때 같이 해설하셨던 김수영 예, 오단이 그분한테, 슬쩍 그러니까 최대치로 봐서 한 20집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빠이 봐서 20집이 하고 그래 해가지고 한 번 더 양나 받으셔가지고 욕먹고. 네. 그러니까 나중에 KBS였는데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제 점점 저 일본말을 안 쓰게 되고 조심을 했고. 한국말을 그럼 따로 배우신 겁니까 이제? 아니요, 이제 그 생활하다 보니까 다시 그거는 살아가는. 바로 조금 이제 그래도 네. 옛날에 그 10살 때까지 그 배운 게 있어가지고 약간 그 외국인 말투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배우기는 좀 쉬운 거죠. 그 옛날 그게 네. 있어가지고 조금 살아나긴 해서 했는데 아직도 조금 안 되는 바람도 있고요. 아직도 가끔 일본 말이 뭐 급하게 되면 하이 소리 나오고 네. 일본은 무조건 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 하는 식으로 그렇죠. 하는 식으로 근데 나도 모르게 하이 소리가 나와요. 네. 나도 모르게 그게 뭐 급하게 되면은 될 대로 안 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버릇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의 젊은 기사들이 조국수께 아주 각별하게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조훈현 국수보다 몇 년 아래인 조치훈 명인 병역 문제를 주 일본 한국 대사관 경비병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참 저도 억울한 게 저는 그 만약에 나름의 일본의 백이 있었거든요. 우리 선생님 백이지만은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별 한국 일본에서는 대사관의 탄원서도 쓰고 네로라는 뭐 네. 하여튼 그 이름이든지 그거 해서 그 쉽게 말해서 백을 썼는데 그 당시는 안 됐어요. 저는. 만약에 1년 후에 네. 조치훈이는 네. 또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사회 그렇죠.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런 사람은 바둑계로 의해서 일본에서 공부시키자 해가지고 그냥 불합격 처리를 해가지고 일본 가서 그래가지고 거의 면제성으로 됐고 네. 저는 이제 계속 한국에서 군복무를 해야 됐고 참 억울한 생각이 들죠. 똑같은 데서 군복무 하셨으면은 세계 바둑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근데 저는 어찌 보면 그 바둑계로서 생각하는 게 뭐 쉽게 생각해서 조치훈은 일본에서 활약해서 바둑계 일본 바둑계 키우고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뭐 어쩔 수 없지만 한국 바둑계 키워라. 그거 뭐 그게 하늘의 뜻이었다. 뜻인데 아닌가? 네.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이 있습니다.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국수 발언은 조국수께서 하신 말씀은 군 생활을 한 게 억울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공군 입대 당시에 프로기전에 참가를 하면 이겼을 때는 상관없는데 졌을 때는 200m 부대 앞부터 오리걸음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강요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협박 말만 들었죠. 그래서 그 바람에 승률은 좋아졌어요. 혹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열심히 지면 혼날 줄 알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뒀는데 그래서 성적이 좋았고 오늘은 하루는 졌어요. 제가 백전에 그래서 이건 죽었구나. 우리 그러면 200m 해야 되냐 했더니 무사히 넘어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편해졌죠. 저도 이거는 말의 협박이구나 해가지고. 그게 실제로 되지는 않는구나. 네. 그래서 저도 도움은 됐어요. 그 말에. 그 말이. 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군인 정신에서 유일하게 정신 쪽에서는 이 군인 정신에게 싸워서 이기는 정신 아닙니까? 그렇죠. 무조건. 그러니까 바둑도 싸워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 언젠가 육해공군 3군 바둑대회 이런 거 한번 개최하셔도 되겠네요. 해군 출신 기사들과 육군 출신 기사들. 지금 해군으로 공군 많이 출신 갑니다. 기사들. 육군도 많고 뭐 제일 많겠지만은
요새는 해군으로 많이 갑니다. 아, 이유가 있습니까? 좀 바둑의 혜택을 많이 해줘요. 아, 배려를.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바둑으로 못 나오는데 지금 그 해군으로 가면은 그 프로기사 인정을 해가지고 바둑 시합 날은 좀 당연히 편의를 봐주는 그렇게 뭐 법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은 그 부대에서 행정 편의를 봐주는. 그래서 상당히 그 해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군인 정신과 더불어서 조훈현 국수를 탄생시킨 또 하나의 원동력, 대국료입니다. 어느 날 일본에서 귀국해서 한국 기원 가려고 그러는데 집에 차비가 없었다면서요. 어머니가 옆집에서 돈 꿔서. 그게 그런 계기가 있었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며칠 안 됐는데 제가 집이 이렇게 못 살 줄은 몰랐어요. 못 사는 거는 알았지만은 이 정도까지는 근데 그래서 매일 그 기원에 가려면은 그 당시 500원인가요? 버스비가. 아니 버스하고 저기 짜장면이든지 우동이든 한 그릇 먹고 왕복 차비하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이제 뭐 여기거리 해가지고 거의 500원 하루 일당 500원이었어요. 그 이순신 장군 그려진 검정색 지폐. 맞습니다. 500원짜리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지냈는데 그 매일 500원씩 타가지고 이제 갔는데 뭐 딴 일은 못 하고. 근데 오늘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께서. 그래서 나 가야 된다. 기원은 가야 된다고 차비 좀 줘야지. 이제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해가지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뭐 속닥하더니 제가 뭐 그 치마랄까 멍빼 빠진가요? 뭐 그 당시 거기서 뭐 해가지고 그때 뛰어오시는 그걸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돈 빌리러 간 거예요. 이게 무슨 큰 돈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500원. 차비하고 짜장면 값인데. 그러니까 이거 잔돈이 없어서 우리 집에서 잔돈이 없어서 꼬러 간 건 아니고 돈이 실제로 500원도 없어서 그때 생각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했고 이제부터 돈을 벌어야 돼. 나밖에 없는데 돈 버는 사람이. 제가 돈 버는 거는 땅 빨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부르려는 게 이겨서 돈 버는 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바둑을 뒀죠. 이겨야지 돈이 나오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좀 원동력이 됐어요. 그래서 첫 타이틀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1974년 제14기 최고위전입니다. 그때 우승 상금이 30만 원이었었는데요. 그것도 조금 물론 뭐 이거 하는 게 그 전에 그 집에서 여동생이 아버님이 부르시더니 그 여동생이 대학 입학했는데 네가 책임져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사실 학교에 등록금이 있다는 것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등록금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건 뭐 책임지라 그래서 그래봐야 22살 때 청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뭔 소리냐 그랬더니 네 여동생이 대학에 입학했는데 등록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라는 게 이제 그 등록금이 이제 네가 책임 못 지면 못 가는 거고 이제 네가 대줄 수 있으면은 보내는 거고 이제 그렇게 그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근데 뭐 당장에 돈은 없고 헛떡 생각하니까 그때 그 최고위전 기전을 하고 있었는데 상금이 30만 원이에요 딱.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 이기면 우승하면 우승하면 그래가지고 일단 보내십시오 해가지고 그건 제가 솔직히 해서 필사적으로 뒀어요. 지면 안 되니까. 정말 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이겨가지고 우승해가지고 처음 이제 뭐 이럭저럭 그거 했는데 또 기억나는 게 그때는 100원짜리가 500원짜리밖에 없었어요. 그치 최고액 지폐가 500원인데 은행 갔더니 또 500원짜리가 없어요. 100원짜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30만 원 바꾸니까 여선볶음인가 줬어요. 그게. 그 배추색. 100원짜리로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하나에 큰 게 묶음이가 5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30만 원인가 여선묶음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랫주머니 2개 넣고 위에 2개 넣고 안쪽에 하여튼 6묶음 그래가지고 집에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뿌듯하셨겠네요. 일단 뭐 동생한테 대학교를 보냈으니까 이제 그래서 하여튼 그때는 아마 그때 바둑이 최고로 열심히 뒀을 거예요. 절실하면? 거기에서 뭐 이겨서 천만다행이지만 하여튼 제 인생 중에서는 아마 제일
열심히 둔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내용은 어떻든 간에. 네, 그리고는 이제 대한민국을 석권합니다. 80년, 82년, 86년 전관왕. 이른바 조훈현 시대가 열리면서 조남철, 김인, 윤기현, 하찬석의 시대가 저물어갑니다. 네. 이제 네. 시작이 이제 슬슬 하나씩 따가 되잖아. 물론 네. 뭐 이기면 또 이기면 또 재밌잖아요. 모든 게 네. 승부에서 이기면 되고 내 프로고 이기다 보니까 이게 이기는 얘기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예. 2부에서 다시 이어갈까요? 네. 승리를 향한 발걸음은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사진 한 장만 왜 찍겠습니다. 그러세요? 하나, 둘. 네, 그 사인 받은 거. 펼쳐주세요.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